안녕하세요. PC연베스트 PC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벤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ETF 백과사전과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 서평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서 이벤트를 진행해 주셨던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 대표님께서 두 책 모두 베스트셀러에 진입되셨다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도서 20권을 이벤트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벤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잠시 출판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국내 주식, 해외 ETF, 부동산 등 이런 다양한 재테크뿐만 아니라 문학서적 등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해외 ETF 백과사전과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 이 두 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셔서 도서를 읽고 싶으신 이유와 이메일 주소를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각 10권씩 총 20분을 추첨해서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해주실 사장님들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선물 보내드릴 수 있어서 좋고 사장님들은 홍보도 내서 좋고 서로서로 좋고 모두가 풍족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전 영상이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협력사인 중견 중소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먼저 알아봤는데 협력업체, 그러니까 중견 중소기업들의 주가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죠. 여기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신제품 출시 이전에 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출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이 반도체 또한 큰 흐름에서는 약간 유사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때 D램, 낸드 등 이 각각 반도체 사업별로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증설 또는 새로운 팹을 지어서 장비를 드릴 때 협력업체 또는 중견 중소기업에 장비나 부품 소재에 대한 주문을 넣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삼성전자가 할 때마다 관련된 협력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는 것,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 원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경우 그동안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1등 전략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신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경쟁자들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신제품을 내놓아야 충분히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이제 신제품을 내놓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1등 기업과 같은 경우에 충분한 마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경쟁자들이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후발주자들이 늘려서 D램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럴 때 삼성전자는 일단 벌어놓은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쟁자들 한둘씩 떨어져 나가고 다시 D램 가격이 반등을 할 때 그때 신제품을 딱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설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려서 생산량을 확 증대시킵니다. 이런 패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속도와 낮은 가격을 따라잡지 못한 경쟁사들이 전부 도산을 했고요. 지금은 D램 부분에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세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 반도체 사업에 협력하는 이 중견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였겠죠. 지금 D램 사업의 경우에는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삼성전자의 투자 시기와 일치했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구간에 역시 협력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주가 또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삼성증권의 자료인데요.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고 나서 클린룸 및 기본적인 라인 설계를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놓게 되죠. 설비 투자의 착공과 이 장비주의 시가총액의 비교를 통해서 이 착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비주들이 오르더라. 이걸 이렇게 장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삼성증권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서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알아야 하는 게 있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D램,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있는데 이 모두가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설비 투자를 시작한다면 협력 중견 중소기업 투자가 너무나 쉽겠죠. 그런데 문제는 각 사업마다 설비 투자의 시기가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각 장비 및 소재 부품들을 공급하는 이런 중견 중소기업들은 D램과 낸드에만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스템 또는 뭐 파운드리에만 공급을 한다거나 각 사업마다 납품하는 섹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협력사들을 볼 때는 각각 이 반도체 사업 중 어느 사업에 이 제품을 공급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각각 사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규 팹 투자하기로 했는데 내가 가진 반도체 주식은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각각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협력사의 주가가 오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공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무엇이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램을 먼저 보면 2020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런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서버용 D램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업체들도 이 D램 가격이 낮을 때는 좀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해서 이 재고를 미리 비축을 하고요. 그리고 D램 가격이 올랐을 때는 적게 구매를 하죠. 자, 이것을 재고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이런 재고 조정에 대응해서 D램 가격이 낮을 때 이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오르면은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계약을 통해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예정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낸드 플래시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의 SSD를 말하는데요. 속도가 빠르고 용량 또한 증가하면서 기존의 HDD라는 이 물리적인 디스크에 저장하는 이 하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또한 데이터 센터 기업의 서버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5G, 콘솔 게임 등으로 신규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나 D램 반도체의 경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인텔 등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에 따라서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최근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공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서 배운 대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 D램에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면 역시나 이 공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물리칠 텐데 그럼 삼성전자가 곧 낸드 플래시에 투자를 하겠구나 알 수 있는 이 대목이죠. 1분기 공시 내용이므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업보고서는 뭐 한 5월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 6월 1일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라인에 7에서 9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 내용을 딱 보시고 나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설비 투자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 설비 투자에 장비를 공급하거나 뭐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이 협력사들 기업을 미리미리 사 두셨어야겠죠.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알면서도 못 산 적이 상당히 많아서 후회하는 이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또 못 샀냐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미리 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조금 사서 그럼 다시 삼성의 공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LSI, SoC 등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걸 통틀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LSI는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의 약자로 대규모 직접 회로라는 뜻이고요. SoC는 시스템 온 칩의 약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뉴스나 리포트 등에서 뭐 LSI나 SoC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요. 전부 뭉뚱그려 통합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좀 더 깊게 공부할 때 알아두시면 좋고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의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파운드리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회사에서 이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받아서 설계도대로 생산만 대신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 생산만 한다고 우습게 볼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EUV 7나노 공정의 미세화 공정으로 위탁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 7나노 공정대에서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고 나머지 경쟁 기업들은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이미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시 내용에는 올해 5나노, 4나노 기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글로벌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 기업들은 전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도산할 거고요.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과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이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현재까지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의 영업이익은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대비 등 이 메모리 반도체 수익 대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잘 봐둬야 하는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삼성의 사업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선 D램부터 좀 더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고요. 협력, 중견, 중소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D램 사업을 볼 때는 EUV와 기존의 ARF, 그러니까 불화 아르곤 액침 공정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알아야 될 핵심입니다. 좀 쉽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20년 현재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변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구간입니다. D램 반도체의 생산 공정이 완전히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반도체를 만드는 일반적인 공정입니다. 노광, 식각, 세정, 이온 주입, 증착 등 이 다양한 전공정과 본딩, 패키지 검사 등 후공정 과정을 거쳐서 이 D램 반도체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공정이 복잡한 이유는 최대한 작은 크기로 기판 위에 회로를 새겨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D램의 경우에는 그림처럼 셀 하나당 트랜지스터 하나와 전화를 저장하는 캐패시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셀 하나마다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최대한 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이 D램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셀뿐만 아니라 이 회로 패턴 또한 미세하게 새길수록 전자의 이동 거리가 짧아서 속도도 빠르고 전원의 소모도 작은, 역시나 크기도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기존에는 그림과 같이 여러 번의 노광, 식각, 세정, 증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수를 여러 개 쌓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선폭을 미세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 1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한 패턴을 새길 수 있는 EUV 공정으로 반도체의 생산 공정이 변화하고 있는 이 단계라는 거죠. 특히 D램 반도체와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은 먼저 D램을 보고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자, 우선 이렇게 미세한 패턴을 새길 때 노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의 여러 번 단수를 나눠서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갔던 방식을 이 ARF, 불화 아르곤 액침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새로운 방식을 애초에 미세하게 극자외선으로 그리는 EUV 방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EUV 방식으로 패턴을 새기는 작업을 하면 바로 이렇게 극자외선으로 새기기 때문에 기존에 이 4번 이상의 반복되는 공정을 거치던 것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수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재료비 그리고 장비 사용이 증가해서 이 반도체의 생산 원가가 크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존 ARF 방식은 선폭을 미세화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EUV 방식에서는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당연히 이 반도체의 공정에서 EUV 방식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EUV 방식과 기존 방식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한꺼번에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EUV 방식이 증가할수록 기존에 사용되던 패터닝 방식에 필요한 노광 장비 및 부품, 소재 등의 주문량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아예 해당 장비의 주문은 아예 안 될 겁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에 관련된 소재나 장비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협력사라면
D램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특히 D램에서는요. 반대로 EUV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나 진공 장비를 생산하는 협력,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 향후 꾸준히 수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혹시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투자를 잘못했어도 존버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므로 뭐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D램 부분에서 EUV 공정과 기존의 ARF, 불화아르곤 액침 방식을 이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자, 낸드 플래시에서는 기존의 ARF 방식이 아직도 계속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D램 부분에서는 뭐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하더라도 낸드 플래시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보면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D램에서 안 좋아진다고 낸드에서도 안 좋아질 것으로 착각해서 뭐 투자를 접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D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낸드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들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D램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았고, 그럼 협력, 중견, 중소기업들과의 주가 관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런데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네요. 그래서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좀 조는 분도 계시고 재미가 없으셔서 안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음 내용은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